안녕하세요. 정가연 사주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을 일으켜 세우신 창업주 이병철님 사주를 볼까 합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어떻게 삼성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부자인 기업체를 만드신, 이렇게 재산 규모가 큰 거대 기업을 만드신 창업주 사주를 안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봅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 어떤 분이 이제 삼성가에 대한 얘기를 쭉, 저 영상으로 만드신 분 영상 봤는데요. 이병철님한테 관심이 갖게 된 이유는 이병철님이 혼자서 자수성가를 한 게 아니고, 정말이지 그 부모님의 적극적인 후원, 금전적인 후원의 덕을 톡톡히 봤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거를 알고 나서 드는 생각이, 그래, 역시 기댈 언덕이 있구나. 비빌 언덕이 저렇게 있구나. 아버지가 그냥 그 당시 돈으로 엄청난 돈을 후원하면서 그래 사업해봐라 하고 가지고 엄청난 후원을 저렇게 턱턱 해주시니까 뭐 까먹어도 괜찮아. 뭐 거의 2차원입니다. 그냥 수준이 높아요. 이거 아니면 우리 가면 망한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 한번 해봐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이러면서 그냥 엄청난 돈을 밀어주셔가지고 상상도 못해요. 금액이 지금 수준으로 따지면 막 지금 수준으로 몇백억, 엄청난 돈을 밀어주셨더라고 아버지께서. 근데 그것도 처음이 한 번이 아니에요. 또 주변에 집안이 워낙에 이병철님의 아버지가 그 유지고 엄청난 재력가니까 그 동네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이 집안을 무시를 못하니까 이 이제 그 집 아들이죠. 그 집 아들인 이병철이 뭐 한다 그러면 주변에 아는 형님 뭐 동네 사람들도 돈도 빌려주고 서로 으쌰으쌰 서로 같이 뭘 도모하고 뭐 이러는 걸 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 점이 맨땅에 헤딩이 아니라는 점. 뭐 본인이 막 아이디어를 짜내가지고 사업체를 만들어가고 혼자 그냥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이제 일구는 이게 아니라 저렇게 아버지가 돈을 척척 밀어주고, 까먹어도 괜찮으니까 또 할 정도의 그 배짱을 부릴 수 있게끔 할 수 있던 그 힘이 바로 부모님한테서 나왔구나. 그게 사주에 있을까?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지금 꺼내놨어요. 보니까 경술년 무인우월의 무신일주입니다. 이제 먼저 이제 삼성의 창업주니까 제가 재성도 찾고 혹시 재고가 있나? 또는 뭐 어떤 좋은 귀신작용을 하는 어떤 재물과 관련된 글자가 뭐가 있나로 봤더니 솔직히 여기 재성은 눈에 안 보이죠. 물론 이제 시주가 없으니까 시주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100%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겠냐고 이제 혹시 또 뭐라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다 감안하고라도 연월일에라도 재벌이라면 그런 기운이 그러니까 재물을 잘 버는 어떤 능력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심 그리고 회사를 내가 세우겠다라는 그거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주가 좀 조금은 그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참 아쉽게도 연월 일에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향이 뭐냐면 어떤 일에 도전해서 뭔가를 해야지 하는 그런 성향은 있어요, 사주에. 어떤 일에 도전해서 내가 이걸 해내야지. 그런 성향은 있지만 돈을 벌어야지. 라는 성향은 없는 거예요, 사주에.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은 사주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사주는. 이병철님은 돈을 벌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하고 싶다. 근데 이거를 누가 좀 같이 협조해서 잘해보고 싶다. 그냥 그 의욕이에요. 이분의 사주는. 의욕적인 사주다. 근데 참 정말 복이죠. 주변의 호응이라는 게. 저 월지의 장생이요, 여러분. 저 월지에 있는 인목이. 이거죠, 이거. 이 인목이. 이게 너무 부럽습니다. 일단 사주가 신약하진 않아요. 연지에 술토도 있고 여기에 그다음에 여기 비견 무토 있고 하니까 신약한 사주가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인호가 이렇게 인호술로 해서 이제 화에 인성에 국을 짤 수도 있는 사주기 때문에 절대 신약하지 않죠. 신약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화에 인성에 국을 짤 수 있다는 얘기는 나를 많이 도와준다는 얘기잖아요. 네. 나를 많이 도와주는 게
적당히 희신작용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주 엄청 신앙한 사주가 아니기 때문에 아, 여기 있는 이 인목이요. 이게 평관이다. 그래가지고 극을 한다. 그래서 신약해졌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적당해요. 왜냐하면 술과 합해져서 오히려 인성의 국을 짜기 때문에 도움이 적당하다라고 보여. 도움이 적당히 있으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과도 같이 어울려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사업을 하는데 뭐 항상 관계가 좋은 것만은 아니겠죠. 여기 인신충도 있고 하니까 하다가 뭐 틀어지기도 하는 일도 있어요. 대인관계에서. 그치만 일단은 이 장생이 참 부럽고요. 장생에 의해서 이분은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여기서 힘을 받아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장생이 이렇게 월에 있다 보니까 아버지의 도움도 있고 또는 뭐 그 동네 아는 뭐 아는 형도 있고 뭐 선배도 있고 아주 주변에 호응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럽습니다. 여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사주에. 재성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돈 벌어야지 하는 애초부터 돈 관심 있고 막 나 돈 많이 벌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사주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뭐냐? 인목, 인월의 무토니까요. 어, 좀 시기가 약간 이르긴 하지만 이 연지에 있는 술과 합해서 어, 화국을 이루면서 인성의 국을 짜니까 어, 도움을 받아가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이 어떤 일을 하는 글자 이 지살이죠. 그러면서 식신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역마도 돼요. 그러니까 활동 범위가 넓은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데 스케일이 크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맨 처음에 그 어떤 공장을 세우더라도 제일모직도 그랬고 양조 회사 조선 양조라는 술 만드는 회사를 인수했을 때도 그랬고 그리고 정미소를 차릴 때도 맨 처음에 첫 사업이 정미소인데 그런 모든 규모가 최고 규모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조그맣게 안 하고요. 예를 들어서 최고의 큰 기업이 뭐 일본의 어디다 그럼 거기보다 더 크게 짓고 또 어디가 더 뭐 잘하고 있다 그러면 저기보다 더 크게 짓고 그런 식으로 나는 최고로 크게 짓는다. 1등을 한다. 그래가지고 회사 규모, 공장 규모가 엄청 큰 거예요. 그게 바로 이렇게 역마 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역마죠. 여기도 역마죠. 스케일이 남다른 거죠. 이렇게. 역마라는 건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뭐 떠돌이 이런 작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떠돌이 작용이 아닙니다. 역마가. 역마살 그러면 여러분 혹시 나쁘게 생각하실 분 있을까봐 제가 알려드리는데 떠돌이 살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역마살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살자가 붙으니까 왠지 굉장히 무슨 미신 같죠? 나쁘게 작용할 때 살이고요. 좋으면 그냥 역마성. 역마성 좋은 거죠. 역마성도 좋고 도화도 좋고 다 좋습니다. 도화도 있어야 돼요. 현대사회에서는. 그래서 저 장생이 저렇게 부럽네요. 그리고 본인의 이 역마의 식신이 이렇게 역마 식신이 연관에 떴기 때문에 스케일 크고 하는 일이 아주 강력해요. 경금이라서. 그러니까 식신이 이렇게 괴강을 또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먹고 주도해서 한다 그러면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분이 이병철 님이 그렇게 아버지가 엄청난 유지고 만석군이 아니에요. 수십만, 수백만 석군, 수백만 석군, 수천만 석군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의 넉넉한 후원으로는 그냥 몇 번을 망해도 상관없어. 나는 해볼래. 이럴 수 있는 배짱. 근데 우리 보통 사업할 때 그렇게 배짱 부리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솔직히 못하잖아요. 어느 정도밖에 못하는데 이분은 그냥 뒤도 안 보고 시작합니다. 무조건 최고로 그냥 크게 벌립니다. 크게 벌리는 사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신이 있으면서.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사업을 시작한 때가 여기 병자년이거든요. 1936년이에요. 병자년에 정미소를 차리는데 그게 요대운이에요. 신사대운. 근데 신사대운에는 잘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인사신 사명이 걸려서 장생지에 장생의 형이 되죠. 장생의 형. 장생형. 뭐 이렇게 되면 뭡니까? 후원이 끊겨요.
그래서 1941년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고 대출금을 회수하고 막 이러는 자금이 조달이 안 돼서 회사 문을 닫게 되고 공장 문을 닫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요때는 안 됐던 거죠, 사업이. 그러니까 장생이 형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가들은 장생이 중요해요. 은행 대출도 받고 자기네가 솔직히 사업을 자기 돈 현금으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전부 은행 대출 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때 태평양 전쟁 때문에 생각지도 않게 그냥 사업이 망했다. 망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 시작을 하는 거죠. 새로 시작하는 게 시기가 이제 요때예요. 새로 시작하는 게. 요때는 이제 2인하고 5하고 합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후원도 되면서 그다음에 적당한 때에 여기 또 이제 이 편제가 여기 지지의 그 식신 여기 신금에 또 뿌리를 두고 적당히 좋게 들어오죠. 그렇지만 아주 아주 날로 발전하지는 않죠. 그래도 여기서 인호술로 묶이는 바람에 그 인신충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해롭지 않게 이때는 차근차근히 해서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병철님의 사주를 보면서 느끼는 게, 역시 부모 복이 중요하구나. 부모가 보통 부자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밀어주니까 몇 번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물산을 1951년에 차릴 때, 부산에서 삼성물산을 차릴 때, 저 1951년에 할 때가 이제 여기 37대 운인데요. 이대운에 그렇게 할 때, 그 차린 다음에 삼성물산 자체가 쭉 발전한 게 아니라 삼성물산을 차린 다음에 거기서 또 제일제당도 또 차리고요. 그 다음에 또 제일모직 차리고 이런 식으로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여기저기 인목도 이것도 역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인목이니까 제일모직도 차리고 나와 있을지 이제 뭐 보면 물상이 나오겠지만 그렇게 해서 커가는데 사주 자체에는 뭐 재벌의 틀을 만드는 거는 있지만 이 성향이 그렇다 보니까 이것저것 한다라는 성향이지 일대에서 그러니까 이병철님 대에서 이렇게 규모 큰 재벌이 탄생한다라는 것은 그냥 싹만 봤다라고 봅니다. 싹을 보여준다. 성향상으로. 나중에 이제 그 셋째 아들인 이건희 씨, 고 이건희 전 회장님의 그 사주에 보면 이제 거기에는 정말 재벌로서의 틀이 보이더라고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재물에 대한 그 복이 훨씬 더 많은 게 이건희 씨. 자, 오늘은 이병철님의 사주를 보면서 사업가 사주라는 것이 꼭 재물이 나와서 돈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어서 사업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의 스케일이 크고 바쁘게 분주히 움직이면서 뭔가를 해내고 주변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서 사업체를 넓히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라는 것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 사주에도 혹시 장생이 있다면 그리고 식신도 있다면 꼭 재성이 없어도요. 한번 사업에 도전해 볼 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도와주잖아요. 장생이 있다는 얘기는 이제 국민들이 그 물건을 사줄 수도 있고요. 자기가 이제 회사를 차려서 뭔가를 생산했을 때 사람들이 호응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장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요. 정가연 사주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